그리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도 왜 메나테크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성우 PPD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를 처음 보신다거나 저를 잘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네, 많으시네요. 자, 왜 여쭤봤냐면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못 알아봐도 누구나 PPD가 될 수 있다. 네, 오늘 비전 다 드렸습니다. 네. 자, 이 메인 페이지 표지를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네, 우리 바로 메나스테이션 그 메인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쪽은 잘 안 보이실 텐데 모든 사람이 최고의 삶을 누리게 합니다라는 문구가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를 번역을 하면 이 얘기인데 우리 메나텍 비즈니스는 제품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삶을 이 풍요와 이제 건강 그리고 나눔 이 세 가지 비전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예,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은 뭐 제가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메나텍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고 얼마나 시간적 자유,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또 나눔의 가치를 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누구나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 한 가지씩은 꼭 관여가 돼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메나테크여야지만 됩니까? 나는 왜 이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평생의 일로 생각하고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조금 전에 이 사회자께서 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유통 대기업에서 약 20여 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업종을 두루 섭렵을 했죠.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까지 예, 다 경험을 하고 우리나라 유통의 진화의 과정을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나텍 비즈니스를 이제 저 와이프가 하던 걸 같이 이제 합류를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PPD라는 직급을 이제 달성을 했고 또 여러 차례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누적 수입 100만 불 이상이 되는 밀리언 달러 클럽에도 가입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많은 꿈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 다들 아시죠? 과연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유통회사일까요? IT 회사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네, 둘 다입니다. 원래 아마존이 온라인 서점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온라인 서점, 특히 중고 서적을 판매를 하면서 온라인 쇼핑몰로 사업을 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확장을 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AWS라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계 유수의 기업, 특히 OTT 잘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라든지 어디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삼성, LG와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 미국의 나사까지도 이 아마존의 웹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적된 수많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통뿐만 아니라 물류도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비즈니스는 마찬가지고 미디어까지 다 진출을 해서 이 모든 것을 IT 기반으로 해서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최근에는 금융, 메디컬 시장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빅블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업 간의 경계가 이게 우리가 그 좋은 동영상들 여러분들 가끔 보시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좋은 영상들 보시면 막 이렇게 희미하게 예,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하나요? 예, 그걸 이제 블러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뜻의 이제 블러를 써서 빅 블러라고 합니다. 사업 간의 경계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런 현상들이 이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 블러가 과거에는 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특정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집중을 했어요. 자동차면 자동차,
화학이면 화학, 조선이면 조선. 이렇게 본인들이 특화된 그런 산업 분야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그 경계가 점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이렇게 점점 사업 분야를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기반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우리가 수입이 부족해졌고 이 성장의 한계가 다다랐다고 해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산업에 진출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을 확장을 시켜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이 빅블러 현상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하면 쿠팡입니다. 쿠팡도 처음에는 쇼핑몰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쿠팡은 엄밀히 따지면 쇼핑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쇼핑몰 형태를 갖췄지만 자기네들이 직접 물건을 사입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대부분 업체들이 입점하는 형식으로 해서 연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단지 쿠팡이 하는 일은 뭐죠?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면 쿠팡이 굉장히 새벽 배송이라든지 뭐 로켓 배송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고객들을 확보를 했어요.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고객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많은 소매업체들이 이 쿠팡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입점이 막 쇄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쿠팡에 입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쿠팡은 그 입점된 제품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 시장 판만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쿠팡이 최근에 그 쿠팡 플레이라는 미디어에도 진출을 했고요. 또 많은 그런 그 업종으로 이종 산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산업 전반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런 빅블러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아마존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 데이터, 그다음에 내가 확보한 고객에 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AI 기술도 물론 접목이 되겠지만 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가 이제는 성장을 주도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 이 사진은 제가 이제 20대 때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네. 이때 이제 제가 백화점에 입사를 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경력은 쌓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 갈 때쯤 되니까 이 몰골이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나마 좀 봐줄만 하죠. 근데 홈쇼핑에 갔을 때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네. 정말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장면이지만 네, 이렇게 흑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점점 성장을 해가고 있었지만 제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자마자 바로 메나테크에 합류를 해서 클린이라는 거를 그 당시에 정확하게 2013년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에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이 2012년쯤에 우리가 아마 도입을 한 것 같아요. 알레한드로 융거 박사의 책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제품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하지도 않았는데 클린을 딱 한 달 하고 났더니 이런 모습으로 다시 바뀌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PD 프로필 사진입니다. 네, 사람이 됐죠. 네, 한골 탈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메라텍 비즈니스를 통해서 건강의 자유, 그다음에 재정의 자유를 함께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지속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첫 번째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쇼핑몰, 그다음에 홈쇼핑, 네트워크 마케팅까지 이런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특히 유통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유통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해 가는지를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IMF입니다.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이 IMF 여파를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죠. 네, 다행히도 저는 그 직격탄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했고 어제까지 함께 옆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모습을 보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맡은 일이 그 당시 이제 90년대 말이기 때문에 2000년이 되기 전에 뭐 우리가 그때 흔히들 밀레니엄 버그 막 그래가지고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회계 시스템을 2000년이 되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산화 작업 TFT로 이제 제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굉장히 열심히 전산화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에 이제 창립 멤버가 됩니다. 그 여러분들 아시는 강기몰이라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H몰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오픈 멤버로 제가 네, 네, 제가 이제 가입을 하면서 유통의 변화를 직접 겪었죠. 근데 이때 회계 시스템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이게 전산화가 되면 그 당시는 전부 전표라는 것들 여러분들 전부 수기로 작성을 했었거든요. 수기로 작성하고 결제 라인 도장 다 받아서 여직원들이 이제 단말기 앞에서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필요했죠. 입력 요원들이. 그래서 이게 전산화가 되면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편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실무의 여직원들을 나중에 이제 테스트를 할 때 그 여직원들을 동원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막상 이 시스템이 오픈되고 나니까 테스트에 참여했던 여직원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일할 거라고 생각하고 뿌듯해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전산화 시스템이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예, 거기서 또 한 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유통이 어떻게 급변하는지를 직접 경험을 했었고요. 당시에 누가 인터넷으로 옷을 누가 인터넷으로 사나 그런 생각들이 팽배했을 때 예, 하루 매출 400만 원 나왔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지금은 거의 뭐 몇천억씩 매출이 나오는데 예, 뭐 천억씩도 천억까지는 안 되겠네요. 몇백억씩 이제 매출이 하루 매출이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400만 원 나왔을 때니까 이게 과연 되겠어? 라고 했는데 불과 10년 만에 매출이 몇백 배로 성장을 하는 그런 결과도 봤고요. 홈쇼핑 오픈 멤버로도 제가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온라인 홈쇼핑에서 보험을 처음으로 이 판매를 한 게 이제 제가 기획을 해서 시작을 했던 일이었거든요. 과연 보험이 홈쇼핑에서 팔릴까라고 할 때 이게 처음 시작을 해서 40분 만에 약 4천여 명이 신청을 하고 그중에 30%가 계약을 체결을 하겠다. 한 1200명 정도가 계약을 체결을 한 거잖아요. 설계사 한 명이 한 달에 3건에서 4건 하면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한 300명 정도의 설계사들이 한 달 동안 계약을 해야 될 그 건을 단 40분 만에 계약을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의 설계사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게 저희 회사만 이렇게 했냐? 다 너도 나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홈쇼핑에서 보험 파는 게 거의 상식화가 돼버리는 수준으로 가니까 설계사들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이런 것들을 전부 변화를 겪었고요. 또, 네, 요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메나텍 비즈니스를 이제 제가 시작을 하면서 홈쇼핑에서 그런 맛봤던 성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나테크를 시작했을 때 저희는 초기에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랑이 아니라 제가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한 게 2013년 4월입니다. 물론 저희 이제 와이프는 2006년부터 이 제품을 알고 제품을 이제 고객들한테 많이 권하고 또 그분들의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사업에는 뜻을 두지 않고 열심히 알리는 데에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비즈니스의 가치를 알게 되고 사업을 하다가 마침 제가 합류하는 시점에 PD가 됐어요. 2013년 4월에 PD가 되고 다음 해에 저희는 브론즈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실버 PD가 됐습니다. 그러고 한 2년 뒤에 보상 플랜이 바뀌면서 저 실버에서 골드를 거쳐서 골드도 바로 건너뛰고 PPD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는 인증을 3번밖에 안 받았어요. PPD가 되는 동안에. PD 때 한 번, 실버 때 한 번, PPD 때 한 번. 네. 자랑처럼 들리시죠? 네, 그때는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던 비즈니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한 번의 시련은 꼭 누구나 겪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적게 나왔네요. 네. 그런 시련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저희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더니 시스템이 없었어요. 아니요, 시스템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나만의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시스템을 부정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나가니까 내 방식대로 해도 잘 되네. 이런 자만심에 좀 빠져 있었고요. 예,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붕괴, 조그만 위기에 그냥 붕괴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좌절과 회의도 당연히 겪었겠죠. 잘 나가기만, 여태까지는 다 잘 나갔어요. 직장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 번도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조직이 한번 무너지고 파트너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과연 내가 이 비즈니스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좌절과 그런 회의감 그런 것들이 당연히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직급이 높건 낮건 누구나 한 번씩은 이런 기회를 꼭 겪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많은 사장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시스템에 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저희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플러그인하기 시작했고요. 이걸 통해서 복제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는 그 좌절과 시련이 희망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요. 또 새로 생긴 이 파트너 사장님들을 어떻게 하면 성장을 시킬까 이 고민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 함께 같은 꿈을 꾸는 그런 멋진 비즈니스가 되더라고요.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룰이 바뀌고 있어요. 자, 이 축구 경기를 이제 말이 예를 들는데 이 축구 경기의 룰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핸드볼이 허용이 되고 오프사이드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 룰이 바뀔 것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한 팀과 기존의 방식대로만 고집해서 연습을 한 팀이 경기를 했을 때 어느 팀이 유리할지는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미리 대비한 팀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룰도 바뀌고 있어요. 특히 건강에 대한 룰,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룰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수명이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길어졌는데 유병장수하게 되죠. 아픈 채로 오래 삽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면 정말 좋겠는데 아프면서 오래 살아요. 그러면서 돈은 없어요. 미리 준비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블러 시대와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일단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누구나 투잡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뭔가는 내 본업 외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할까? 설문에 의하면 가장 많이 한다는 게 나온 게 이제 편의점 알바, 좀 손쉬운 거. 그 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 이런 것들을 많이 꼽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소득을 평생 보장을 해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이미 우리나라는 진입을 했죠. 예.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사회를 우리는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2025년 올해 초고령 사회에 일본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정부로서는 재정의 지출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재원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OECD 주요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습니다. 40% 이상이 빈곤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는
1, 2, 3층만 가지고도 충분했어요. 국민연금 준비 누구나 하죠.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이제는 이제 다 일시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이제 받기 때문에 이 퇴직연금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라든지 개인사업자 이런 분들은 이 퇴직연금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예 없으니까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되고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나갈 때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개인연금 그래서 개별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당장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연금은 어떻게 들어? 이런 분들이 많죠. 근데 이 3층 가지고 이제는 부족한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모기지론 같은 영모기지 같은 이제 이 주택연금이라든지 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은퇴 이후에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부부의 적정생활비, 은퇴 후에 부부의 적정생활비가 어느 정도냐 봤더니 약 324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비용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먹고 자고 사는 비용, 예, 의료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빠진 금액입니다. 최소 생활비가 부부가 함께 쓰려면 적어도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연금 여러분들 평균 얼마 정도 받으실 것 같습니까? 평균 100만 원이 안 된답니다. 네. 물론 이제 88년이 이제 국민연금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가입을 해서 이제 은퇴하고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꽤 되겠죠. 또 뭐 다행히 뭐 공무원 생활을 하셨거나 아니면 교직원 생활을 하셨던 교편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아요. 예,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되는 연금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갭이 200만 원 이상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거냐? 내가 투잡을 한다고 해서 이 갭을 과연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가 그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겠나?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56세 KB 골든 라이프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56세에 은퇴를 한대요. 근데 20%만이 노후를 준비를 해놨다라는 기사를 씁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씁니다. 그죠? 예. 20%도 미치지 못한다. 적정 생활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 3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연금을 350만 원 정도 받으면 아무 걱정 없이 노후를 살아갈 수 있겠지만 자, 보세요. 여기 조사 결과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잘 돼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19%고 자, 부부들이 거주하는 부부 가구는 26% 정도는 준비가 잘 돼 있다. 예, 라고 돼 있고 자녀가 있는 예, 자녀가 있는 답변은 18%밖에 안 된대. 예, 자녀한테 또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부족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1인 가구는 이 비중이 12.9%.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노후에 대비할 여력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 은퇴 나이는 평균 56세. 그래서 희망 은퇴 나이보다 9년이나 이르다. 적어도 내가 65세까지는 일하고 싶은데 56세가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56세가 되기 전에 이후의 삶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월 350만 원을 그 갭을 국민연금하고의 갭을 어떻게 메꿀 거냐. 그래서 저는 그 갭을 메나텍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통해서 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200만 원의 갭을 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골드 ED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참 쉽죠? 네. 골드 ED 뭐 단박에 비즈니스 하자마자 골드 ED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고요. 예. 우리가 한 2년 정도 누구나 2년 이상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누구나 시스템대로 하면 골드 ED 직급을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내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메나텍 비즈니스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빅블러 시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런
기술이 혁신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AI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그 IT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 빅블러 산업 간, 이종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갖춰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러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변화의 바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다가오는 파도만 볼 게 아니라 그 파도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파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까지도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게 이 관상에 나오는 송강호가 이제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파도가 아니라 파도 속에 바람을 봐라. 우리가 그 바람을 미리 본 사람들은 인생의 룰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을 예측을 해서 그 시점 이후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있네. 그런 변화만 바라보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막상 그 시점이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바뀌어야 되고요.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다르게 바뀌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바뀌어서는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비를 충분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 말은 다르게라는 말은 바로 혁신을 얘기하고 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빅블러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바로 남들이 하지 않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관련된 회사들만 100개 이상이 되고요. 그 100개 이상의 기업들 중에 과연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는 바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왜 그 100개 이상의 회사들 중에서 메나테크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핵심은 남들과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가장 다른 게 뭐냐? 앞 시간에 들으신 것처럼 아이템이죠, 바로.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아이템입니다. 빅블러도 아이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쉽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은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B2C도 아니고요. B2B도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개인 고객만을 상대하는 B2C 비즈니스는 절대 아니죠. 우리가 물건을 팔러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을 전달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제품을 많이 팔아서 소득을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비즈니스는 B2C의 기능도 어느 정도 있고 B2B의 개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다른 게 우리는 이걸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섞여 있는 B2BCF라는 이름을 명명을 했는데요. 이 온라인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처럼 그렇지만 전통적인 프랜차이즈 방식과는 확연하게 다른 비즈니스를 우리가 하고 있다. 첫 번째 다른 게 바로 아이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 비즈니스는 결국 이제 아이템 싸움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구조가 좋아도 미래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 아니면 정말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 글리칸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남들과 다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과학 저널에 최근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이러한 글리칸 이 모든 제품에 심지어는 이 우리가 오메가3를 제외한 전 제품에 이제 글리칸이 다 일부 조금씩이라도 다 함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을 통해서 우리 고객 또 특히 나의 건강, 고객의 건강을
우리가 현격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장착이 돼 있다. 그러니까 많이들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방사슬 글리칸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글리칸이 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여기 어디 국립보건연구원이라는 데서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매체, 미디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글리칸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면역 탄수화물이라든지 뭐 필수 탄수화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칭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도 이제는 글리칸이 뭔지 세포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글리칸이 직간접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많은 이런 저널들의 논문들이 게재가 되면서 글리칸이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것을 이제는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저변이 이제는 확대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을 전부 종합을 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는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글리칸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하는 길만 남았다. 딱 타이밍이 지금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21세기 뭐 비즈니스 저희 21세기를 바꿀 뭐 10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아셨고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글리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비타민이 일반화되기까지 약 5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리칸이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1980년대가 본격화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50년이면 2030년 정도 되겠죠. 이제 곧 대중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특허는 이제 넘어가고요. 너무 좋은 점만 말씀을 드리면 또 이게 자랑하는 것 같아서 다 아시는 내용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의 변화를 제가 직접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전통적인 방식의 이런 유통 방식에서 이제는 중간에 이런 대형 할인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TV홈 쇼핑, 또 쿠팡과 같은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유통이 진화를 했는데 그 진화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바뀌었냐면 바뀌면 진화하면 할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점점점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산자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쓰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자 우위의 유통 형식이 유통 방식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산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경쟁이 격화가 되다 보니까 힘의 균형이 생산자에서 소비자 쪽으로 점점 기울어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즐겁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방식, 지금 현재까지 나온 유통 방식 중에서 가장 최근 방식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은 뭐냐면 이런 복잡한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앤 거예요. 직거래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차이는 뭐냐면요. 중간에 유통 단계가 몇 단계이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3단계였던 것이 2단계, 1단계 이렇게 누군가는 중간에서 유통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 매개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매개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의 과정이 굉장히 단순화됐죠. 그럼 이 중간에 드는 유통 비용이 발생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유통 비용, 광고 비용 이런 것들을 누가 다 가지고 가느냐? 바로 우리와 같은
제품을 소비를 해보고 이 제품의 좋은 점을 다른 분들에게 많이 알린 이분들에게 그 유통의 비용을 돌려드리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소비자로 시작을 해서 사업자가 되는 프로슈머가 되는 그런 유통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나 프로슈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업자로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광고를 내가 하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TV, 신문 이런 데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광고를 하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광고를 열심히 한 대가를 회사에서는 나한테 지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보상을 하는 거고 이 프로슈머의 개념을 과거에는 우리가 잘 몰랐어요. 엘빈 토플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프로슈머가 뭐지? 왜?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프로슈머라는 게 뭐다라는 게 명확해졌고 바로 프로슈머가 되는 것이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이제는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리칸이라는 물질, 남들과 다른 아이템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성공의 핵심은 복제입니다. 얼마나 내가 복제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정체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나테크의 메나스테이션이라는 우리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 단순히 제품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어서는 성장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도 형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메나스테이션은 첫 번째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직거래. 직거래하고 내가 소비자들을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스템에 따라서 얼만큼 복제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리칸이라는 아이템, 그 다음에 우리가 메나스테이션이라는 플랫폼, 그 다음에 각자 각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이 세 개가 잘 융합이 됐을 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소득을 우리가 목표를 삼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여기 이제 100만 원에 이제 저희가 빨간표를 해놨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통 실버 ED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소득의 갭이 200만 원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충분히 누구나 내가 목표만 가지고 시간만 투자를 하면 누구나 여기에 도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도 얼마든지 우리가 200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꿈의 크기에 따라서 400만 원, 뭐 연봉 1억, 2억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어나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 메나테크의 보상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투명하죠.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과거에 이 보상 플랜이 바뀌기 전에 우리 메나테크 보상도 굉장히 훌륭한 보상이었죠. 그래서 석세스 어워드 상까지도 이제 저희가 수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에 이제 이 보상이 바뀌어서 이제 거의 한 8년, 9년이 돼 가는데요. 이 보상 플랜의 특징이 뭐냐? 너무나 간단하고 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감을 딱 하고 나면요. 다음 달에 보너스를 얼마를 받을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엔 그게 좀 잘 안 됐었는데 워낙에 보너스 종류도 많고 같은 35%를 나눠주는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의 보상 플랜은 굉장히 공평합니다. 공평하고 단순하고 투명하다. 그래서 특히 이 공정거래 자료를 보면 느낄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이 중간 때 이 허리 부분이 굉장히 탄탄하다. 그래서 중간 사업자들이 이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여기에서 줄 수 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1년에 500만 원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뭐 이거 얼마 안 되죠.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부터 여기 이제 500에서 1000,
그다음에 1000에서 2000. 이 정도의 비중이 다른 어떤 회사들보다도 월등하게 높다. 이걸 통해서 이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보상이 바로 우리 메나텍 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다가가기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회사를 고르는 다섯 가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검토해야 될 5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가 바로 회사의 안정성이라고 돼 있죠. 자, 메나테크 1994년에 창립을 해서 1999년, 5년 만인 1999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30년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 30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은 이미 이 회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안정적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지금 26개국 이상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고요. 굉장히 안정적이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이템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점 특허고 대체 불가인 상품.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상 플랜. 조금 전에 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단순하고 투명하다. 굉장히 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복제 시스템 검증이 이미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년 동안 계속해서 일관된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얘기는 이미 충분한 사업자들을 통해서 그게 효과가 검증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거나 아니면 이 뭐 문제점을 찾아서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시스템에 대해서. 예. 그럴 필요가 없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타이밍. 정말 중요한 게 이제 타이밍이죠.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예,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예, 성공하기가 어렵죠. 예,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누구나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2000년대 초반에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성공을 했을까? 성공을 하는 데는 그 사회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쿠팡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적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충분히 갖춰져 인터넷망이 발전이 돼 있고 택배 물류 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아프리카에 할인점을 짓는다고 했을 때 할인점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할인점이 분명히 성공한 모델이면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게 아프리카나 이런데 예, 건설이 된다고 해서 오픈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인프라가 없으면 예, 가정마다 큰 대형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메라테크는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4년 창립 때부터 예, 최근 2024년까지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또 여기에 세 번째 가치인 나눔의 가치. 우리가 엠파이어 뱀을 통해서 누구나 여러분들의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다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품 하나 미국 기준으로 보면 100불당 한 명의 어린아이를 한 달 동안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자, 100불이면 우리 돈으로 100점입니다. PB 100 PB. 자, 이렇게 따져 보세요. 그러면 내가 2D를 했다. 그러면 6,000점이잖아요. 6,000점이면 나와 내 파트너가 60명의 어린아이를 매월 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명 어린이 살리는데 우리 가장 많은 유니세프라든지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데 매월 우리가 기부금을 내는 분들 계시죠.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냅니다. 예, 그러면 60명이면 120만 원. 그죠? 2만 원만 잡아도 120만 원이잖아요. 내가 1위를 했을 뿐인데 나를 통해서 120명의 어린아이, 내가 매월 120만 원씩 기부하는 효과고 동일한 효과다. PD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400명이 됩니다. 무려 400명이 되고요. 예, PPD는 3,200명입니다. 나와 내 파트너들이 3,200명의 어린아이를 살리고 있어요. 돈으로 따지면 6,400만 원입니다. 그 돈만, 그 가치만 매월. 그런 일을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내가 얼마나 이 비즈니스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 사분면, 왼쪽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우리는 누구나 옮겨가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이 사분면, S 사분면에 존재하고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오른쪽 사분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오른쪽 사분면으로 옮겨가고 싶어 하죠. 옮겨가고 싶어 하는데 위에서 보면 그냥 훌쩍 뛰어넘으면 될 것 같지만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렇게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높은 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높은 턱을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위에서 사다리를 내려줘야 돼요. 내가 밑에서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올라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다리를 잘 만들 수도 있지만 만들다가 망가질 수도 있고 또 재료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위에서 이미 올라간 사람들이 사다리를 내려주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고요. 이 사다리를 내려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스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폰서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 나는 가맹점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입니다. 근데 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자기가 가맹점을 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보고 이 프랜차이즈 정말 좋아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가맹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사의 가맹점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나텍 비즈니스는 내가 가맹점이면서 본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가맹점이면서 동시에 가맹 본사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메나스테이션과 같은 플랫폼이고요. 또 이걸 통해서 내가 가맹점으로서의 이런 소매 매출, 소매 마진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고 가맹점을 저렇게 오른쪽처럼 만들어서 도매 마진, 도매 마진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저 가맹점이 가맹점을 모집을 할 수가 있는 무한정 내려가는 그래서 가맹점의 가맹점도 나한테 가맹 수수료를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라인 기반의 프로슈머 프랜차이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프라인 기존의 전통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한계들, 뭐 점포를 일단은 가져야 되고요. 또 자금도 초기 자금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재고 리스크, 임대료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단지 나는 이 제품을 경험하고 전달만 하기만 하면 내가 가맹점주가 될 수 있고 가맹점의 본사가 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이게 바로 메나텍 비즈니스의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메나테크를 통해서 누구나 성공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0.1% 성공자 클럽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싶고 그다음에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가지고 싶고 그다음에 뿌듯한 성취감도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싶죠. 그러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같은 나름의 가치도 여러분들이 통해서 자아 실현도 하시고 싶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메나텍 비즈니스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는 메나텍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관점에서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누구와 함께 이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지금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면 함께 꿈을 꿀 수가 있고요. 함께 성공하고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